말씀해 주신 김에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이제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죠. 언제일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장윤주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지지자와 일반 민심이 좀 엇갈리는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특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래픽이나 이게 준비돼서 나오기 있는데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8%라고 한다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자릿수의 지지율이지만 국민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28%로 가장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는 것과 당심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당심과 그리고 민심이 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당원 100%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심 100%만으로 지도부를 꾸리는 것, 이것 자체가 또다시 민심으로부터 이탈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만큼은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룰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런 외부의 지적에 대해서 대변인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론이라고 하기 전에 제 개인적 생각이라는 거 밝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에 당이 물론 그 선거에서 이기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지만은 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념 결사체이고 우리 당이 어떠한 이념과 신념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주로 밀어붙이고 또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당심과 민심이 계속 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에서 더 요구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하는 것들도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프레임이다.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민심과 당심이 멀어져 있다라는 이유로 계속 좌클릭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확장을 했느냐, 중도 확장을 했냐고 살펴보면은 실제로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매번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한 반복된다면 저는 우리나라에는 진보 정당뿐이 남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보수가 변해야 할 새로운 가치와 비전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보수가 변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민심과 그리고 당심이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민심을 쫓아가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의 정당으로서의 이건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를 해서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 한 명을 몰아주거나 또 특정인 한 명을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나 규칙은 좋지 않다.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다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고 이로부터 국민들 민심에 당심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민심을 더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정한 한 명이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당대회 룰도 그렇고 전당대회 시기까지도 어떤 특정한 한 명을 염두에 두고 계속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시기에 관련해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채널A에 출연을 해서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에 선을 그었죠. 근데 여기에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6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은 당원 당규상에 한 40일이 되는 것을 역산해 보면요. 5월 한 중순경에는 모든 절차가 맞춰져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8월 전당대회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그런 점도 고려해서 정무적인 고려도 해야 되고.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빠르게 하는 것이 이 황우여 비대위의 목적이죠. 민주당이 8월 달에 이제 저 전당대회를 치르니까 우리도 조금은 빠르지만 그래도 뭐 같은 8월 달에 치르면 균형이 맞지 않겠냐. 108명입니다, 우리는. 그쪽하고 같은 시기에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기나 룰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인물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인물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전당대회 시기가 늦춰질수록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그 분석 먼저 듣기 전에 한 전 위원장이 최근에 여기저기서 목격이 됐는데요.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는 더울 때는 비가 안 와서? 정말 짧은 영상 보고 오셨는데 저게 한 달 만에 목소리가 들린 영상이라고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지금 화제입니다. 저희 김민수 대변인님, 네. 양재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일반 국민들도 한 전 위원장에게 아직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여론조사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전당대회 시기가 늦어질수록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 어떻게 평가하세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작은 행보, 도서관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수 정당에서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찾기 힘든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 시기가 늦춰졌을 때 한동훈 위원장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이게 적절하지 못한 분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정치권에서 한두 달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변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대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후보군에 있지 않은 분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고 또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말실수, 큰 말실수, 작은 말실수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정치권을 돌아보면 한두 달 사이에 주 객이 바뀐 경우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로만 가지고 누군가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점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한 것은 보수의 역량 있는 기둥 중에 하나로 모두가 평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성필 부위원장님. 네. 저 발언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정치인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이제는 뭔가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네. 내 손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덕담이냐 아니면 경고냐 이 둘 중 하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경고까지는 보긴 뭐하지만 그래도 덕담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발언을 보면 처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인선을 했을 때 아니 발탁 인사가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썩 그리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런다고 좋은 얘기를 해주기도 그렇고 나쁜 얘기를 하자니 또 어떤 지지자들의 분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내면을 보면 왜 원론적인 얘기를 했나? 관계가 썩 그리 좋지가 않다. 강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의 간만에 아주 좋은 정치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정치인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망가집니다. 하지만 차분히 쉬고 좀 콘텐츠도 만들고 또 세력화도 좀 해서 좀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거듭나면 나중에 민주당과 좋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쉬는 게 나은데 이분의 성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당선 가능성만 높다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구자홍 차장의 해석도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트랙을 걷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재명 트랙이라는 것이 역대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분들이 일정한 정치적 휴지기를 거쳐서 정치 재개를 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대선에 도전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땠습니까?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패배한 지 석 달 뒤에,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치러진 6월 지방선거 재보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두 달 뒤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돼서 지금까지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인이라면 선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는 일정한 휴지기를 거친 뒤에 정치 컴백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룰을 깼습니다. 바로 복귀해서 다시 당권을 틀어주고 정치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개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만약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걸었던 개척했던 그 길을 답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네,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짧게만 들을까요, 그러면? 네네. 뭐 정치인의 결단은 자기가 결단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누가 나올 것이냐, 누가 될 것이냐에 너무 집중돼 있고 국민의힘도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어떤 특정인 한 명에게 계속 기대 왔어요. 이 정치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가 나오든 다 찬성하지만은 이분들이 그냥 내가 유명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아젠다를 가져 나오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는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고 있던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더 나은 이미지로 변화시켜 나갈지를 고민할 수 있는 이번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